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했지만 선물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선물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장세에서는 이 지수 대응보다는 종목 대응인 상황이죠. 어쨌거나 결국에 또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 제시해 주는 건 또 종목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잡은 종목 때문에 혼자서 계속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어서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이수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 모처럼 좀 시장이 또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제가 불확실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하락 내지 강보합권 내에서 이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공격적인 매매는 딱 지향하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종목을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의 이슈들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혼자서는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수범의 주문현답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시장 대응은 어떻게 고민되실 텐데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계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나기 전에 어서 들어와 주셔야 되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관련주 급등. 넘버 2, 전력시장 가격 제한 소식, 한국전력 강세.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화면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하루 걸러서 하루 이런 식품 관련 이슈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닭고기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당장 6월부터 이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말레이시아의 이웃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닭고기 3분의 1이 말레이시아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니커, 하림, 이 국내 6개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등 후의 흐름,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한국전력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까 노란톡에서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면 사실 시장이 오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뜬금없이 올라가는 테마보다는 사실 한번 이미 우리에게 익숙했던 테마가 다시 한번 다시 재부각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를 수출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림 그리고 마니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테마주를 진입한다 하더라도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어제 차트 모습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라는 차트의 모양을 딱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가실 때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혹은 이렇게 또 급등 나왔을 때 거래량 붙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들 진입하실 거예요. 근데 자, 항상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테마가 죽는 테마면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잔뜩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항시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미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진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다음에 후속적인 재료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선뉴스 일정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사실 이것을 알고 매수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좀 이벤트성, 단기 이벤트성 재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이게 장기화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예상대로라면 주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는 마니커였죠. 할인보다는 마니커의 주가가 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진입하실 때에도 내가 테마를 굳이 매수를 좀 해야겠다. 오늘 단기 수익을 좀 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대장주 위주로 들어가세요. 만약에 물리더라도 대장주에서 물리게 되면 향후에 추가 슈팅 나올 때에도 상승률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니커, 하림 이렇게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주가 눌려서 혹시나 이제 기술적 위치에서 재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니커에서 시세가 더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2등주, 3등주 찾을 바에는 똑같은 테마, 그리고 똑같은 자리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를 노리신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국전력에 대한 소식이 오늘 좀 전달이 됐는데 전력 시장 가격,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P라는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아마 그때 종목 진단 때문에 제가 요청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의견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쨌든 전력시장 가격 제한 소식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게 단기적인 재료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붙을 만한 재료일까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단언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것은 한국전력의 엄청난 호재로 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전력 종목 상담해드릴 때 아마 제 기억에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호재가 되겠지만 언제 인상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연료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번 산자부 결정에 따라서 사실 연료 가격이 굉장히 100% 정도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한선을 딱 둠으로써 25%만 올려줄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연료를 좀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죠. 이제는 한국전력 나 혼자서만 지금 손실 보는 구간으로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발전소들이 있죠. 이 발전소들과 균등으로 어느 정도 공동 분담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표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전소들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하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연료 가격이 계속 치솟거나 이럴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연료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사실 발전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에너지 자체는 좀 불안하죠. 그죠? 아직 러시아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이번에 확 털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을 지금 180도 정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가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 초기에는 전기료 인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권 바꾸자마자 전기료 인상하면 아니 뭐야 이거 대통령 바뀌었다고 바로 이렇게 인상을 해버려? 이런 지금 막 언론 이런 것들이 문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는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년차, 3년차, 4년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기요금 인상해야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정말 너무나 큰 대규모 적자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료 지금 30% 정도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뭐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보게 되면 관련주들 좀 보게 되면 SGC 에너지가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여기가 이제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집단에너지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주가 15% 정도 빠져버리죠. 자, 이게 되게 좋은 종목이었어, 사실. 오늘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15% 빠집니다. 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정말 한 번에 변질되는 정부 정책들도 항상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 변질됐네. 여기서는 내가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해줘야겠다 정도는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좀 가져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SK도 주가가 빠집니다. SK는 왜 빠질까요, 도대체?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 아마 아직 뉴스도 안 나왔어요, 사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ENS라는 지금 집단 에너지 사업을 지금 같이 영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SK ENS는 SK의 캐시카우입니다. 현금을 엄청나게 창출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한 35조 원 정도 기업 가치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업 공개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락장이긴 하지만 유독 돋보이죠. 사실 주가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 정도 주가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또 에너지 발전소를 영위하고 있는 보유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수출 금지 이 발표에
국내 육계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 장 초반에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렇게 테마주들 좀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그 테마 안에서도 좀 주도주 위주로 이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만약에 혹시 테마주에서 좀 투자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래도 주도주라며 추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꺼져 있었던 이 관심 다시 한번 좀 불태워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전력의 이 실적 턴어라운드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혼자서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수범의 주문 연다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까지 서둘러 주셔야 될 텐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역금융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다 오르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오를 종목들 이제는 정말 저점에서 탁탁 잡고 저희가 좀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는 이미 하고 있죠. 이수범 전문가의 공략주들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수익률 탑10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수범의 픽 수익률 탑10 먼저 1위에서 5위 코스모 신소재 저희에게 50%가 넘는 수익률 안겨줬던 종목인데 여전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죠. 자, 그 뒤를 남해화, 대동 등이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 변동이 있네요. 동진세미캠 4월 19일에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강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따라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수익률 돌파하면서 한솔케미칼을 밀어내고 4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역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수익률 2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와 넥스틸 16%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4월 11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태경산업 14%대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죠. 현재 수익률은 13%대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SP월셀 5월 13일에 공략주로 제시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제시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 1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략주들 정말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공략주들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한데요. 자,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정말 이 종목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5월 4일에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했던 PNT였습니다. PNT가 수익률 13%를 달성하면서 지금 이 수익률 탑10에 진입하기 직전, 바로 목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PNT 중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PNT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PNT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 떠올랐네요. 자, 어쨌든 PNT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소재 쪽으로 수익을 내드린 이후에 제가 2차 전지 장비주 쪽 제가 매수할 기회가 되게 된다면 그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한동안 제가 추천을 안 하다가 PNT라는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딱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어떻게 됐죠?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양극재 쪽이 워낙에 이제 크게 화두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금 좀 아쉬운 그런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장비주들은 유독 못 갔었던 주가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렸어요. 왜? 시장이 그때 엄청나게 크게 폭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더라도 혹은 2차 전지 역시나 이제 갈 거는 뭐 장비주밖에 없지 않냐라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 3일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레포트를 조금씩 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뉴스들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겠어요? 미리 선점했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 승리자가 된 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계속 테마는 돌고 돕니다. 돌고 돌고 섹터 내에서도 좀 소규모 섹터가 있죠. 예를 들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장비 쪽, 엑스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가치를 알고 있으셔야만 지금 현재까지 보유가 가능하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좀 눌렸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로 잘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런 실적주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고 제가 지금 지금 야근까지 해가면서 지금 한 40여 개의 종목들을 이미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춰서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당연히 이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 내에서만 저는 종목을 편입, 편출 계속 해가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방송에서 하지 못했었던 그런 후속적인 교육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 좀 전수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라이브 강의도 한 번씩 해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는 것일 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다면 계속해서 이수범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PNT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PNT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 원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코스피 2,4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 계속해서 낙폭이 점점 더 확대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사실 부각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고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도 빠지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800만 원 간다라는 뉴스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뉴스들만 쭉쭉쭉쭉 내보낼 겁니다. 상승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2,800포인트, 3,000포인트 갈 때에는 자, 우리 증권, 예를 들어 우리 시장 3,5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라는 뉴스만 더 부각돼서 내보낼 겁니다. 왜? 사람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입장은 아예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폭락문자가 제가 돈 번 꼴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앞으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계속 사모을 수밖에 없고 주식 아니면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 자체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나 물가 인상 시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 시대에서는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5년, 10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이익이 대폭적으로 호전되는 이런 종목들을 잘 꼽아서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감을 좀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전히 하반기 시장을 좋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 포지션들을 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마가 끝난, 재료가 끝난 그런 지금 잡주라고 해요. 잡주 이런 것들을 보유하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상승장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 정말 섹터를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를 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손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손실 크게 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테마 빠르게 판단하셔서 당분간 없을 것 같네 라고 하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팔아서 손실을 만회할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범 전문가와 시장 대응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문의 남겨주고 계세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정확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 문의 주셨습니다. 2,850원에 비중 2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죠.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카카오 엔터에 SM이 인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가 2,605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바이오주만큼이나 엔터주들도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이 SM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은 뭐 엔터주 이런 것들, 이런 섹터로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 최근에 이제 단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실 뭐 M&A 되거나 피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할 때 A를 사는 게 아니라 B를 사야 여러분들 이제 상한가든 뭐 20%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SM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까지 조용하다가 한 2개월 됐나요? 한 1, 2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급등했다가 쭉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본계약이 지금 나서고 있다. 다음 주 계약을 한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5월 18일자 날짜를 보니까 뭐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겠어요?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끝났습니다. 이 재료는 끝났어요. 재료가 다 소멸된 겁니다. 이때까지 종목을 잘못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주를 매수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를 딱 이게 선뉴스죠.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것 같다. 본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이전에 주가가 바닥권을 횡보할 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기다렸다가 그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분할 매도 형식으로 보내주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매매가 되는데 대다수가 오늘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걸 쫓아잡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나중에 계속 수직 상승을 하지 않으면 물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보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SM 라이프 디자인 종목은 좀 재미가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겠구나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뭐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거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뭐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회사거나 아주 가치가 뛰어나서 야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별 다른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량 처분해서 현금 확보 이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M&A 이슈로 좀 주가 여기에 같이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다음 주까지 이 관련 소식이 더 나오지 않게 된다면 전량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편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유리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게임주 문의 주셨네요. 미투온 문의 주셨는데 5,900원에 3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게임주들 정말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참 좋았는데 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주저앉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투온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미투온 지금 현재가가 5,1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미투온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투온 종목도 이제 짧게 포인트만 좀 설명해 드리게 되면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 거니까 또 이걸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시면 연결 기준이 있고 별도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 제발 스스로 한 번이라도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이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345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진짜 너무 좋은 주식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게 얘네가 본업에서 내는 성장인지 아니면 자회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따른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별도 기준 한번 볼게요. 영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매출액 138억에 영업이익 2억짜리로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회사 중에 미투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셜 카지노 업체인데 이 종목을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미투젠이 미투온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할까? 뭐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미투온에 대한 재료 지금까지 좀 판단을 해보면 특징주 검색법을 딱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최소 올해여야겠죠. 올해 어떤 테마를 부각돼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미투온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초 메타버스 카지노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다고 해요. 딱 느낌 오죠? 딱 느낌 옵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카지노를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뭐 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러한 청사진을 좀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P2E 게임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좀 재미없는 상황으로 좀 연출이 많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제 또 뉴스 하나를 봤어요. 지금 P2E 게임이 지금 조금 좀 멈춰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그래도 사업 드라이브 건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게임사들이 그래도 아직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자회사의 가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에는 저는 당연히 할인율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투온의 주가가 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딱 적절한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좀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메타버스 카지노 이것이 언제 런칭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뉴스로 나와줘야만 그리고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만 그때서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아시죠? 게임주들 거의 한 20% 가까이 폭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보더라도 6,000원대 주가, 6,000원 정도 주가에서는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되도록이면 청산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주시는 게 하반기를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릴게요. 네, 미투온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미투온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가격 수준대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P2E 이슈가 나온다 한들 좀 기대를 해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네,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373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시아 종묘 들고 계시네요. 아시아 종묘 7,680원에 13%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아시아 종묘가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죠. 현재가가 4,8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 좀 꽤나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아시아 종묘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아시아 종묘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이 종목, 이런 종목들도 물리신 분들 꽤나 많으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반기,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부적정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관리 종목 지정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어떤 종목 진단해드리면서 이거 사실 올해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될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 30% 정도는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셔라라는 종목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보자로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테마만 보고 샀다라고 하지만 이거 관련된 종목이니까, 농업 관련주니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건 못 봐서 결국 한 번에 이렇게 주가 폭락할 때에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죠. 그죠? 종목 사놓고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렸으면 그냥 알아서 싹 낳고 열매 맺나요? 그렇지 않죠? 햇빛 쐬어주고 물도 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아주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투자에 있어서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이 나왔고 이거를 참 대비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 나오다 이게 사실 거래량이 한번 굉장히 크게 여기서 쏠렸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무조건 좋은 지표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건 좋은 지표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급감하면 뭐냐면 어디 하나 방향으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겠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예를 들어서 급락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 나오겠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크게 다시 한번 틀겠구나. 결국 계단식 하락이 되든 계단식 상승이 되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관리 종목 지정 사례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시 한번 좋아지는 종목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구된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문자, 스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 좀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타겟팅이 돼서 야, 주가 올라간다. 지금 사야 되나 보다. 이거 풀리나 보다. 라고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또 20% 급락시키고 하한가 가고 거래 정지되고 맨날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걸 제가 알 수도 없어요. 자, 세력들도 모르고 자, 최대 주주들도 잘 모릅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결정나면 거래 정지예요. 그런 사례를 겪지 않으려면 전량 청산해야죠. 뭘 고민하십니까? 관리 종목 지정된 거를 뭘 고민을 하세요? 무조건 전량 청산하셔야죠.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종묘 이미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종목인데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참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량 청산 의견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420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문의 주셨는데요. 버킷 스튜디오 4,038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4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뭐 지금 매수 단가나 비중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물량 더 실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킷 스튜디오 지금 현재가가 3,0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버킷 스튜디오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버킷 스튜디오가 어저께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 나오네 하고 이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뉴스를 보게 되면 뭐냐? 특징주 하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버킷 스튜디오 이정재 첫 연출작 헌트가 칸 영화제 상영 소식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 이런 부분으로 엮여서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뭐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막 대호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더 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등 한 이후에 윗꼬리 달고 좀 빠졌을 때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 오늘 만약에 도치형 캔들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5거래일 이내에 한 번 더 급등 나올 여진이 있어요. 전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잘 보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부근에서 어제 그 종가도 마찬가지예요. 종가도 그래도 8% 부근에서 잘 마감을 졌기 때문에 깨지 않고 지금 현재 도치형 캔들을 잘 그려 나간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특징주 자체가 뭐였어요? 아까 그냥 재료성이잖아요. 단발성 재료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들끼리 들어가서 어디로 갈지 딱 차트만 보고서 서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는 5거래일 이내로 다시 한번 주가가 어디까지 급등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나와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 40%면 너무 큽니다. 사실. 너무나 안정적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비중 절반 정도는 이번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거래일이면 뭐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안에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혹시나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비중 절반 정도 청산을 해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힌트 더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3,200원에서 한 3,300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매도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손실을 줄여나가는 그런 포인트 잡으셔야 될 텐데 자, 버킷 스튜디오 어제 8%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정재 후광 효과에 힘입어서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5거래일 이내에 좀 다시 한번 급등의 사인을 줄 가능성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그 신호 놓치지 마시고 바로 한 비중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568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진성T 씨 문의 주셨습니다. 진성T 씨 12,300원에 비중 15%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진성T 씨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관련주죠. 그러면서 좀 같이 주가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가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11,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진성T 씨,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건설 기계 쪽이 아시겠지만 이제 재건 관련된 테마로 좀 엮이게 되면서 좀 재미를 봤었던 종목이 좀 될 겁니다. 물론 진성T 씨가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뭐 테마주로 딱 분류될 만한 그런 종목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오히려 진짜 테마주로 볼 수 있는 뭐 해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런 종목은 결국 급락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끝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성 TEC는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질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설기계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이 어딘가 이걸 가장 주목 있게 보고 거기에 대한 통계 지표를 뽑아보셔야 되는데 다들 그냥 언제 재건하나 요거에 대한 요것에 관해서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혹시나 재건 관련주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 테마주 끝나고 테마주 다 급락 나온다. 진성 TEC가 여기서 주가가 뭐 10%, 뭐 20% 빠진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힌트를 드리면 그래도 이수범 전문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정말 유의미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건설기계가 다 매출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모든 호황기에서 전 종목이 다 호황세로 접어들진 않습니다. 진성 TEC를 제가 그중에서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1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인데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DY 파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했어요. 자, 그런데 유독 급증했던 것이 이제 진성 TE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호황 장세에서 얘네가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뭐 마케팅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격도 인상을 적절한 시점에 하고 있고 재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원자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인데 당연히 원자재 중요해요. 원자재, 결국 원자재 관리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경쟁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성 TEC 종목은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분기에 혹 이제 실적이 조금 감소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에서는 결국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죠.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들은 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언제 하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조금만 성장해 주더라도 여긴 시장이 너무나 커서 조금만 성장해 주더라도 매출액이 크게 급증해요. 자,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고 언제까지 누가 잘 보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방송에서 누구도 설명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서 이것에 대해서 추적을 잘 해보시고 제가 보는 지금 통계치에서는 너무나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수출 지표 너무나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게 지금 12,300원에 사신 거 이런 거 주가 5% 늘렸다고 걱정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사유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매수한지 잘 모르는 거야. 어떤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전망을 못 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 협소한 시각만 갖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수범 전문가의 시간은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투자는 생각 많이 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성 TEC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진성 TEC가 지금 이 테마 내에서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손실은 보고 계시지만 크게 걱정하실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정도 더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9520님이 문의 주셨는데요. S51 문의 주셨습니다. 107,500원에 비중 15%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S51 103,500원 지금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S51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S-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재 사건이 좀 났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 눌렸었다가 바로 급등한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좀 합니다. 그날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야?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까지 눌렸다가 빠르게 회복을 해버려요. 결국 이제 국제유가가 여전히 지금 현재 견조하게 뭐 100달러, 110달러 정도 부근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만 되더라도 사실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아직 에너지 대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해소됐다라고 판단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봤을 때에는 뭐 충분히 뭐 들고 갈 만한 자리이고 매수가 정도 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전고점 뭐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다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봉상 많이 올랐다라는 점, 결국 뭐겠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S-오일이 다른 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5G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항시 말씀드립니다. 자, 월봉상, 주봉상 굉장히 꾸준하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결국은 그 가격 꺾이기 시작하면 크게 급락이 나옵니다. 이 트렌드를 잡기 어려워요. 요 정도 빠졌는데 뭐하러 팔아? 요 정도 빠졌는데 뭐하러 팔아?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20%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S-오일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길게 제가 말씀드린 6개월, 1년 제가 보통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오일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손실 약간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전고점 11만 5천 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할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 너무 금세 지나갔는데요. 자, 못다한 이야기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서둘러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